왜 네네. 나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툭툭 던지는데 음. 굳이 내가 막 저 사람 인정해주면서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네. 억울한데? 소통. 해시태그 소통.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나와 계신 분은 김수인 원장님이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이자 심리상담가, 김차곡 아카데미 원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 이 소통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기도 하시고, 소통의 전문가라고 해서 MZ세대들에게 필요한 소통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제가 캐내려고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네네. 심리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강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랑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성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을 중심에 둔 소통이구나. 그래서 이 소통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내가 소통을 못해서 불통을 겪고 그 불통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이 나랑 있을 때 좋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좋은 피드백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 피드백이 크게 두 가지가 왔는데 첫 번째가 제가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병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일은 정말 틀림없이 잘하거든? 근데 너 너무 건조해. 너 너무 재미없어. 네. 너무 억울했어요. 난 되게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한테 돌아온 것은 둘 다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나 자신과도 소통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암이라는 병으로, 왜냐하면 이제 나 자신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고 그런 거가 필요한데 저는 없었어요. 자꾸 남한테 이제 좋아 보이려고 남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남의 욕구를 막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할 줄 알았지 소통할 줄은 몰랐구나. 저는 근데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혼자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맞아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사실은 이 소통이 생산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팀원들이랑도 같이 소통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이 사기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이가 떨어지면 당연히 생산성이 안 좋아요. 사이가 올라가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혼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대가 더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부모 세대는 소통하지 않아도 일이 됐어요. 그 직책이나 그 위치 자체가 해! 이러면 그냥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거든요. 선배가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네. 과장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네. 저희 아이만 해도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쵸. 본인이 동의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지 그쵸.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맞아요. 이해를 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더 이상 까라면 까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이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책에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을 떠올려보면 이렇게 빵과 빵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핵심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핵심 재료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핵심 재료 위아래에 있는 빵의 역할에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위에 빵의 역할은 이제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네.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정이나 공감이나 이해나 칭찬, 감사예요. 요 말들은 상대방이 내가 진짜 해야 될 말을 좀 잘 받아들이게끔 네. 이게 폭신폭신하게 네.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격려나 지시나 또 다른 칭찬이나 아니면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요 마지막 빵의 역할은 뭐냐면 내 말의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긍정적으로 기억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선배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네. 선배 그거 해봤더니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네.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이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네네네. 내가 제안하고 싶은 말.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선배한테 갑자기 그냥 가서 선배 제가 해보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후배의 말이 훨씬 더 맞을지도 몰라요. 네.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이 해야 될 말을 먼저 해버릴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것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 말 듣고는 그렇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야 하라는 건 좀 잘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배 그때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벌써 마음이 열리죠. 그렇죠. 선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네. 한 가지 해보니까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선배는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선배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음. 역시 진짜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아. 야 너희들 아이들 너무 좋아. 네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야 선배는 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 네, 그러면 네. 안 이뻐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늘 소통은 말 이전에 마음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명언이다. 네. 네. 왜 말 이전에 마음의 연결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감정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놀랍게도 해석 능력을 발휘해요. 막 바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마음의 연결이 안 됐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 저 사람 싫어요. 네. 불편해요. 그럼 저 사람이 심지어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을 해요. 거리감을 두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짚어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말 이전에 저 사람이 좀 기분을 조금 좋게 마음을 열어줄 말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접속사 사용을 잘못하면서 그 말에 뭔가 효과를 확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앤드류님이 네. 여자친구한테 고심을 해서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선물 사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왔는다. 네. 뭐 어제 야근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뭔가 그런데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역접 접속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시가 되는 거예요. 고맙지 않다는 이 말이구나. 뒤에 뭔가가 진짜 말이 속마음이 있구나.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들어요. 네. 때로는 방어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라는 것은 우리가 네. 흔히 말하면 순접 접속사라고 이야기해요. 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좀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빠 선물 사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는 오빠가 조금 더 나한테 연락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접속사만 바뀌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같은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 결과물도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간혹 가다가 저한테 또 약간 투정을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 근데 뭐 혼자 살 거 아니면 그렇죠. 근데 좀 억울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 네네. 나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툭툭 던지는데 굳이 내가 막 저 사람 인정해주면서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네. 억울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억울해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좀 하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쵸?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상사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좀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시킨다 그러면 결국 나를 위한 거가 되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말의 패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런 긍정의 말이 됐든 부정의 말이 됐든 그 말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늘 말하는 게 그 내뱉은 말이 제일 먼저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조금 그런 말의 패턴을 가질 때 사실은 나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려고 말하고 이해해 주려고 말하고 공감해 주려고 말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네. 결국은 상대에게 해주는 쓰는 에너지 같긴 하지만 그게 나한테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 나한테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네. 말씀하시는데 저 예전 회사 다닐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끼리 이렇게 미팅하고 뭐 있잖아요. 그럼 항상 너가 얘기해. 그 네,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네, 항상 그럴 수 뭐 있어요. 있으면은 그럼 너가 얘기해. 맞아요. 너 얘기 다 들어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소통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팀 내에서도 이 친구가 다 뭐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되니까
제일 인정도 받고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통이 될 때 혹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뭐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되게 욕하려고 의도를 했어요. 네. 이미. 근데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빠해요. 네. 그럼 나는 억울하진 않아요. 아. 내 의도가 원래 너를 욕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내 의도는 욕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널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나는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 너 왜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내 의도대로 내가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의도가 강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되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나는 좀 이렇게 좀 정갈하게 이렇게 밥을 먹겠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강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믿고서는 음식점을 가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서 좀 정갈하게 먹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고 막 이러면 이상하게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먹지? 이렇게 좀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밥 먹는 제 모습을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한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요, 제가 처먹을 거라고는 1%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단아하신 원장님께서 처먹을 거라고. 아 진짜요. 정말 처먹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막 남들을 막 계속 판단하고 왜 저렇게 먹는 거야. 근데 리얼한 제 모습을 아니까 야 남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소통은 좀 안타깝게도 소통을 배운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돈이 탁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중요도가 조금 이렇게 서서히 밀려가는 느낌 아닌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게 있는데 하지만 이 정말- 컨텐츠를 통해서 네, 소통을 소홀히- 맞아요.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좀 중심에 네. 두면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도 발휘를 잘하고 영업도 잘해요. 소통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소통이라는 걸 조금 내 삶의 중요도의 계단을 좀 하나라도 좀 올려주는 계기가 저 지금 딱 왔어요. 그래요. 소통 해시태그 소통 인사이트 가득한 이야기들 너무 감사해요. 저 소통을 네.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네.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